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난감합니다. 네, 저는 권승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 자리에 있게 된 계기일까요? 인연일까요? 하는 일일까요? 그런 거를 좀 이걸 말씀드리면 서로 앞으로 들을 얘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같아서 제 소개 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때가 제가 뭐 교회라는 데는 여러 번 다녔었지만 2007년도에는 에너지 위기가 있었어요. 2007년 8년 제가 기자하고 있을 때였어요. 증권부 기자여서 그때도 유가가 급상승하고 막 그래서 막 경제가 흔들리는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증권부 기자였고, 그때 약간 좀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간 곳이 모 교회 H모 교회라고 있어요. HL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좀 색다른 교회가 있구나, 이런 데가 있고, 여기는 되게 그냥 신도들도 나와서 하늘 뜻하기도 하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알았었고, 그래서 그때 교회라는 걸 처음 이 분위기가 낯설진 않습니다. 낯설진 않고, 오히려 거기는 HL 교회는 이런 교회 측은을 주면 큰 교회죠. 큰 교회고 그렇게 작은 교회가 많은 게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기자를 그만두고서 공부를 하려고 학교를 갔습니다. 성모대라고 NGO 대학을 갔죠.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신도 중에 한 분이 김혜희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동기입니다. 그걸 알게 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김혜희와 그때 좀 친하게 지내시던 고상균 현재 목사님이신 분을 노래방에서 만났습니다. 네, 노래 만나서 그때 처음 인연을 맺고서 차차 이런 공부하고 녹색연합이라는 곳에도 활동도 해보고, 생태 이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생협도 이뤄보고, 생협도 이뤄보고, 그 다음에 지금 공급되어 있는 에너지 기준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좀 일했었고요. 공부도 한다고 하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 기후변화 정책학 중에서 기후변화 쪽을 하게 돼서 그쪽을 계속 연구하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연이 돼서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데가 인연이 돼서 이 부탁을 받아서 나왔고요. 근데 제가 좀 이게 하늘뜻 표기는 좀 오해를 한 게, 하늘뜻 표기를 하시고 제가 그 뒤에 이 PDF 파일 요거를 좀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어요. 약간 거의 그냥 어디 가서 강의하는 자료처럼 되어 있는데, 뭔가 하늘뜻 표기랑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 처음에 고상균 목사님께서 세 개의 구절을 주셨어요. 그거 말고 유황기축도 있고 다른 있었는데, 이게 창세기 아까 얘기하셨지만 딱 읽는 순간 이건 그냥 기후위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다 창조주, 하나님 물 만드셨고, 물을 만드셨고, 새를 만드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 용어는 창조질서라고 하는 표현하시는 분 계시는데, 되게 이렇게 순환하면 잘 살고 있던 거잖아요. 잘 살고 있었고, 물론 그 안에서 나쁜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1만 5천 년 전부터 시작된 홀로세이크 뒤에서 그때부터 안정적인 기후, 지구라는 별에서 안정적인 기후로 우리는 살 수가 있죠. 정말 인간이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하느님이 만드셨던 빅뱅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만들었든 간에, 어쨌든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어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쭉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공간, 지구라는 공간이 이제는 뭔가 바뀌고 있는 거죠.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일단 누구는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이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온실가스가 늘어났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좀 뜨거워지겠다가 일반적인 기후변화의 얘기인데, 근데 더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1950년대부터, 뒤에는 자세히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1950년대부터가 팍 온실가스 기간을 푹 떠버리거든요.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정말로 인간의 어떤 활동, 경제활동,
인간도 아까 불과 여러 가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지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더 온실가스 좋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온실가스가 있어야지 지구란 공간에 인간은 살 수가 있어요. 온실가스가 없으면 하나님 만드신 태양에서 빛을 쏴준 거를 다 받아내면 이제 지구는 화성처럼 아니 금성처럼 말라서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어떤 열을 보존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구가 하시면 더 잘했거든요. 지구가 저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거에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떤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이나 화석연료 사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은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목이 기후위기 시대의 천지 재창조인데 참 걱정한데 그러니까 구절이 천지 창조니까 다시 뭔가 보통은 용어로는 뭐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환해야 되지 않겠어?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 근데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재창조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식이 된 것 같고 넘어가 보면 앞에 고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들을 조금 폭염, 폭우, 홍수, 이렇게 산불 이렇게 용어로 보면 되게 뭐라 그러면 되게 우리 같지도 않고 남일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글을 쓰면서 뭔가 그런 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앞에 목사님께서 아주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폭우는 하나하나 기상현상들의 상조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중에 폭염은 약간 지금 우리나라도 폭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유럽 50도 중동 지역 50도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폭염 자체도 문제입니다. 폭염이 언론상에서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서 되게 조용하게 사람을 광범위하게 죽입니다. 지금 더위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국내에서도 2018년도가 가장 폭염으로 많이 해입니다. 그때 더위가 있었고 여러 가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주로는 어르신들, 여성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일터에서 주로 야외에서 일하시는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하게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거는 마트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분이 같은 동네하시던 분이 너무 오래 장기간 더운 곳에 일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에 42,000보를 그냥 걸었다고 엄마한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고 어떤 분은 기차 고치러 들어가셨다가 기차 이게 고치시는 분인데 기차 고치러 들어가서 너무 기차 안이 더우니까 전기가 있으니까 먹을 필요 없겠죠. 고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국내에도 있었습니다. 폭염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염이 또 폭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도 좀 큰 문제이긴 한데 주로 최근에 2019년, 20년도에 호주가 그랬고요. 산불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캐나다 지금 불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쨌든 너무 뜨겁고 폭염이니까 땅에서 다 증발해버려 땅이 말라가고 거기다 강풍이 불씨 땡겨지니까 그거를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산불은 되게 기후위기랑 연관 안 시켰는데 이제 너무 연관성이 강해지니까 폭염과 가뭄과 그에 따른 산불은 거의 연결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는 이런 것들이 하고 그래서 올해 6월에는 캐나다에 산불이 났는데 캐나다 동부니까 산불이 나니까 이게 그 모든 연기들이 다 뉴욕으로 내려온 거예요.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6월쯤에 그 뉴욕의 그 자유여신상의 지도가 잿빛 무슨 그런 걸 다 바뀌어버려서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다 비상사태 걸려가지고 이랬거든요. 이게
산불이라고 하는 게 또 그런 영향이 있고, 그 산불은 그거 자체가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거든요. 산불이 나면 또 배출하고, 그 다음에 원래 숲이나 나무가 어쨌든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서 온실가스를 좀 저장해서 약간 좀 기후변화를 늦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숲이 확 타버리니까 그 자체의 역할도 없어져 버려요. 아마존, 뭐 아시겠다. 아마존은 막 개발해가지고 아마존이 이제는 숲을 열을 저장하는 것보다는 다 배출하는 거 바뀌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위적인 인간이 한 거고, 근데 산불이 나니까 그런 게 악순환이 이제 될 수밖에. 폭염이 그런데 폭염하고 비 오면 될 것 같은데 비가 오면 또 이제 폭우가 와요. 여기 팍 내려버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비의 특성들이 약간 뭐 느끼시잖아요. 짧은 기간에 팍 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에는 이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하 주차장에 뭐 이런 분이 생기고, 올해는 5성 주차장, 여러 가지 그런 비상재해, 이상기후라고 하는 폭우, 이런 홍수, 이런 문제가 계속 요즘 21세기의 최첨단 AI 시대에도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는 재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국가가 갖추고 있다면 너무 좋지만, 또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갖추더라도 또 막지 못하는 무강력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폭우, 홍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러면 뭐 뒤에 강연에서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 때문이냐, 이게 도대체 누가 내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바뀌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그랬는지가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홍수 같은 게 있고, 왜 이게 가뭄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경제활동, 산업활동 하잖아요. 공장도 만들고, 발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석탄도 떼고, 그걸 전기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뭄이라고 하는 게, 홍수도 마찬가지지만, 위생 자체가 그런 산업활동을 아예 중단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가 베이징이나 이런, 베이징이 아니라, 가뭄 되니까 수력 발전, 그러니까 수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건데, 물이 말라버리니까 수력 발전이 돌지를 못해요. 그러면 공장이 가동을 못해요. 그래서 공장이 중단됐어요. 가동이. 작년에 중단됐고, 올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라인강이 공이 말라버리니까 거기를 물류로 해서 여러 화학 제품들 날라야 되는데 거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이런 비상재해들이 인간에 타협해서 몸되게 하고 나쁘긴 하지만, 경제활동 자체, 산업활동 자체, 온실가스를 일으켜서 기후위기를 가중시켜왔던 그 산업활동 자체를 또 막아서기도 합니다. 포철, 포항대철소가 작년에 홍수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넘쳐서. 용광로에 물이 푹 넘쳐버려가지고 세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단 기간에 복구를 했네 만에 했지만 결국에는 불가능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일본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죠. 2011년도에 원전 발전소 같은 경우도 워낙 커다란 쓰나미가 올라오긴 했지만 그대로 가동이 중단이 됐고, 아직까지도 안 되죠. 핵연료가 녹아버려서 그 녹기 위해서 냉각수를 계속 붓고 있지만 그걸 처리할 수 없어서 쌓아놨다가 최근에 마음대로 방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문제들이 다 어쨌든 산업활동과 기후위기와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서 일을 마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열대화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워밍이라 했다가 요즘에 워링 해서 열대화 시대가 왔다고 이제 유엔 사무총장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떤 국면이 좀 전환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위기
인도 상승은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직관적으로 나오는데 들린 사람 듣고 아는 사람 알고 하겠지만 이게 왜냐면 시작하려면 쉽지가 않아. 왜냐면 이제까지 경영상담해왔고 에너지 써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뭔가 기후위기를 막으려고 하면 지금 앞에 동리동상이라든가 에너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럼 그게 어떻게 그걸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뭐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하면 그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정부에 대한 어떤 저항을 해야 되나? 뭐 정부 정책을 바꾸라 요구를 해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걸 기도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어쨌든 올해 7월이 가장 더운 달이었답니다. 근데 혹자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7월이 가장 시원한 달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계속 온도가 상승을 할 것이고 계속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그나마 그러니까 사는 공간 자체가 이런 동남아시아, 홍수 시대는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데에 비해서는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물론 우리가 훨씬 더 그런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킨 주범 중에 한 국가인데 그런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도 국제사회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국민들이 드는 시점이고 이게 오늘날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만든 질서가 어디까지 이렇게 선대할 것인가,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재창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만 하면 안 돼요.